안녕하세요. MPATV 김윤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강호 세무사님 모시고 부가세랑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분들이 많이 지어서 임대를 하고 계시는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에 대한 구분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다중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에 대한 구분부터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사실 뭐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당연히 구분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이거 뭐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초부터 다져가는 거니까 기본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부가가치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이슈가 있는 부분인데요. 부가세면은 처음 매수할 때 나타나는 매수할 때 거죠? 또는 신축할 때. 신축할 때. 이때 놓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일단 주택법에서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 이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에요. 다가구는 공동주택. 그런데 하나의 매매 단위로 일괄양도할 때는 또 단독주택으로 봐서 일세일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중주택하고 이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이 부분은 이제 주택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접하시는 은퇴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월세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마 다중주택은 주로 이제 대학가 근처에 이 다중주택을 뭐 속칭 이 벌집주택이다 이렇게 벌집주택?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같은 그런 건가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벌집주택. 그런 건데 주로 이제 그 학생들이나 이제 직장인들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장기간 이제 주거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교통 편리한 곳들에는 워낙 많아요. 요새 젊은 세대는 또 밥 잘 안 해 먹으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진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욕실은 이렇게 설치를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치사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치사시설을. 한 호실 안에 치사시설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분할 때 그 일개 동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그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계층 이하. 3개. 이것을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중주택은 어떤 호수 제한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중주택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조개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칭 벌집주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다중주택과 동일하게 바닥 면적이 660 이하예요. 이거는 동일하네요.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 3계층.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3계층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 미만이 아니라 이하 19세대까지는 가능한 거고. 가능해요. 이게 20세대를 넘어가면 또 이것은 다세대가 돼버립니다. 대표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층수가 3계층은 동일하잖아요. 벌집주택도 3계층 이하. 그리고 다가구도 3계층 이하인데 지하가 있는 곳들도 가끔 있어요. 지하는 층수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연면적 안 들어가는 것처럼 지하는 제외.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19세대 이하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 별도로 그건 또 설명해 주실 거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가지고 세법상 세금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사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축을 해서 신축하거나 또 그걸 또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다 다르고 이슈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시는데 어디 가서 또 답을 듣기 어려우니까 이참에 다 푸시죠. 주로 이제 그 문제는 이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을 신축할 때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 이 공사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이 건축주분들께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봐서 세무 전문가를 만나서 보니까 부가세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네. 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이거 예, 한번 제가 하셨던 것 말씀을 같아요. 드렸었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대해서 부가세가 없거든요. 네. 없는데 그럼 국민주택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네.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면적. 가구당 면적. 예, 1가구, 2가구, 뭐 1층에도 뭐 1가구, 2가구, 뭐 몇 가구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가구당 면적을 가지고서 네. 85평방미터 이하가 국민주택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중주택은 네. 그 뭐 호별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판다는 게 아니고 네. 일동 전체 면적 가지고서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단을 해요. 아, 다중주택은 네, 다중주택은. 전체 면적을 네, 전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중주택을 신축을 할 때 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신축을 할 수가 없죠. 그러겠네요.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다중주택은 무조건 부가세 다 과세가 됩니다. 이런 부가세 문제가 좀 있네요. 예, 다중주택은. 부가세 과세가 돼요. 그런데 이 전에는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네. 다중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사업자들이 네. 그 호별로 하면은 공세가 이하니까 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면은 네.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줘요. 면세로. 예, 공세금 이하다. 또 세무서는 또 신청한 대로 일단은 예, 내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 분양을 완료하고 나서 네. 세무서에서 이것은 공유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과세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네.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추징 당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가산세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가산세도 있고 상당히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네. 공사비에 대해서도 부가세 매입세액을 환급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분양을 하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를 안 받았죠. 못 받으니까. 그런데도 다 부가세를 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여기에서도 이제 지금 대법원에서 네. 조세심판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네. 만약에 이 다중주택을 10억에 건물을 10억에 분양을 했다고 하시죠. 네. 하는데 그러면 부가세를 별도로 받았으면 좋은데 안 받고서 10억에 분양을 했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면세 사업자라고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소득세를 10억에 대해서 냈습니다. 그랬을 때 국세청 입장에서는 10억에 대해서 10%를 부가세를 부과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10억의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부가세 못 받았잖아요. 네. 10억에 포함된 것으로 봐가지고 부가세를 제한 금액으로 부가세를 과세할 것인가? 네.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상당히 이거는 상당히 애매한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으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세심판원이나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네.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네.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네. 그거는 분양수익 분양가액이다. 분양가액이다. 그렇죠.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네. 따라서 10억이 전부 다 부가세 과세 표준이다. 네. 이렇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행사, 건축주, 분양업자 입장에서는 네. 면세 사업자 등록하니까 부가세 환급, 공사비도 환급도 안 환급 되고. 안 받았죠. 네. 그리고 미등록 가산세, 네. 신고, 납부불성이 가산세, 납부전 가산세 이런 것도 또 그리고 부가세를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또 내야 되는 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소득세를 납부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그거는 생기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나간 그렇죠. 거네요. 네. 이런 다중주택은 특히나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네. 될 것 같네요. 지금 부가세 문제가 발생을 해줬고요. 네. 근데 다중주택 짓고 나면 분양 안 하고 네. 예, 지금처럼 또 분양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분양 안 하고 임대를 하는 경우에 네. 그럴 때는 주택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또 발생 여지가 있지 네. 않을까요? 이게 이제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네. 주택을 신축할 때는 공사비는 일단은 부가세 과세이기 때문에 시공사라고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아요. 네.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환급을 내주는 취지는 나중에 분양할 때 부가세 납부하지 않느냐 네. 이런 취지로 환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주택임대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예요. 면세잖아요. 면제잖아요. 네. 네. 면제니까
부가세 환급을 해주면서 부가세 납부할 줄 알았는데 네.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진짜? 경우를 이제 부가세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네, 그 간주 공급. 간주 공급. 실질적으로 공급이 판매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은 부가세를 안 내지 않습니까? 네. 임대사업을 하면은 네, 그랬을 때 그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부가가치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면세 전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은 네. 자기가 당초에 환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또 납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을 뭐 장기적으로 하다가 네, 양도를 하죠. 네, 그러면 그때는 주된 사업이 주택임대사업이 면세기 때문에 네. 부동산을 양도해도 그때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네.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 자체가 면세니까 네, 네. 양도를 그 그렇죠. 사업을 해도 양도를 부가세 하더라도 과세가 안 그때는 돼요. 과세를 하지 네, 않는다. 네. 이 특히나 다중주택 지으셔서 분양하려고 하셨다가 네.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신 분들은 좀 많이 유념을 하셔야 되는 네. 부분이네요. 이게 특히나 부가세가 뭐 조그만 거 하나 주고받을 때는 작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그렇죠. 규모도 크잖아요. 네. 사업성에만 영향 끼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자금 전체적인 흐름을 네. 깰 수도 있겠네요. 또 문제가 네, 또 주택을 분양할 때 이 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이렇게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쉽지 않아요. 네. 그렇구나. 처음부터 계획을 세금 계획부터 세우고서 모든 자금 흐름들을 짜야 되겠어요. 네. 이거 안 하시고 했을 때 나중에 이렇게 뒷마금 하는 게 더 힘듭니다. 네.